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상조 1588-5703 1588-5703.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 여는 영화관입니다. 국민영화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를 예술영화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영화 소믈리에입니다. 다양성 영화만을 상영하는 예술영화 전용관 영화공간 주안관장이신 이한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워낙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으셔가지고 잠시 헷갈렸어요. 주안공간 관장, 영화평론가 그래서. 네, 원래 영화인들이 예. 영화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영화 예. 프로듀서도 하고요. 별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보통 어느 호칭이 가장 편하고 마음에 드세요? 원하세요? 아직까지는 예. 평론가라는 호칭이 편했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제가 되고 싶은 것은 영화 제작자였고 아,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프로그래머 겸 영화관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제가 지금 전해받은 거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어떤 영화예요? 제목 그대로 어느 가족은 가족 영화입니다. 그러나 정상 가족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상식의 범주 바깥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5월에 열린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칸 영화제와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칸에서 디스턴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리고 올해 어느 가족까지 경쟁 부문에만 무려 5번 초청되었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그때 주연을 맡았던 야기라 유야라는 아역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경우는 이 야기라 유야의 기록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도 뭐 팬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그동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에 지나가고까지 이 모든 선보이는 작품마다 가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시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언론 그리고 평단, 관객들에게까지 다 두루 사랑을 받으면서 작품성은 물론 흥행성까지 갖춘 뛰어난 영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원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와세다 대학교 문예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극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다큐멘터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의 정신을 극영화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세상의 그늘과 주름들을 들추어내면서 소리치기보다 속삭이기를 택하는 미묘하고 힘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갈등과 이슈를 포착해내는 감독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아주 극사실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또 감독의 작품 안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포착하는 작품들이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가 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실존적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인 드네빌레브 감독은 우아한 각본이 깊은 감동을 줬다, 사랑에 빠져버렸다라고 이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작품은 테크놀로지와 자본의 물량 공세가 영화 시장을 지배하는 현재 세계 영화 생태계에서 영웅이라든가 뭔가 아주 그 글래머러스한 그 인공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 자체가 가장 영화적 중심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영화마다 다양한 가족상을 보여주는 감독으로 유명하다고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이번 영화에서 감독 자신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생각해온 것을 모두 담은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족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면서도 그 안에서 가족이 뭐지? 진짜 가족이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가족들에게 자기 연금에 빌붙어 산다고 타박을 하는 할머니가 있고, 첫 장면부터 어린 아들과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들고 가는 아버지가 있고,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가 함께 있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니들 이게 문제야 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엄마가 있는데, 이 어수선하고 남루한 집에 사는 가족처럼 보이는 집단 안에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족이 맞는가? 아니면 가족을 가장한 좀도둑 집단인가? 데려온 어린 여자아이만 가족이 아닌가? 아니면 이들 자신들은 어떤 가족 관계인가? 그러면서 바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혈연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 형태를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과연 핏줄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또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영화에서도 있었던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얘기를 던지면서 소외된 일본 빈곤층이 살아가는 방식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그러면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가치, 존엄성, 연대, 공존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아무 반응을 안 한 게 말씀을 아주 꼼꼼히 들었거든요. 예. 가족, 영화에 나오는 가족이 이게 복잡한데 혈연이 없는 가족, 이게 가족이라는 게 뭔가 막 그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습니다. 예. 이 어느 가족, 이 작품 통해서 감독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어떤 거였나요? 감독 자신이 어느 가족이란 작품은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주연을 맡은 아버지 역할, 가장 역할을 하는 릴리 프랭키 배우가 연기하는 그 배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려는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쇼타 역할을 하는 소년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가족끼리 존도둑질을 하면서 한층 더 강하게 맺어진다라고 했을 때, 원래 제목은 어느 가족이 아니라 만비키 가족, 즉 좀도둑 가족인데 이 좀도둑이 가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지요. 예, 좀도둑이 가족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을 넘어서서 가난한 이들이 산다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외형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외형적인 형태 안에 모인 좀도둑끼리 진짜 가족보다 더한 가족끼리의 사랑과 우애와 연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혈연 이상의 거를 또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배우들은 어떤 사람들이 출연했어요? 흔히 감독의 페르소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릴리 프랭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일본을 대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연출도 하고 라디오 DJ도 하고 사진까지 찍는 아주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배우인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 서민적이고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까지 지금 어느 가족에 이르기까지 4편의 영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릴리 프랭키를 한 번 더 찍고 싶어서,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작지만 나쁜 부분, 조금은 한심한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캐스팅을 했고요. 예. 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배역인 이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고정 수입원이 바로 연금인데요. 그 연금을 받는 할머니 하츠에
시바타라는 그 배역을 맡은 키키키리는 일본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이며 대체 불가능한 그 존재감을 가진 배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속 깊은 엄마 역할의 노비오 시바타 역할의 안도 사쿠라는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정결핍 안에 여동생 역할을 하는 아키 시바타, 이 역할을 맡은 마츠카 마유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리틀 포레스트 시리즈의 키코 역으로 익숙한 배우이고, 바로 이제 이 아빠 오사무의 분신 같은 아들 역할 쇼타 시바타는 어느 가족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힌 배우인데 제2의 야기라 유야라는 찬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연기자이고, 또 여기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네. 중요한 이 어느 가족의 가족에서 외부에서 온 또 하나의 딸이 되는 그 소녀 유리 역할의 그 사사키 미유는 겨우 6살이지만 이 영화 안에서 다양한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쓸쓸하고 애처롭지만 해맑은 역할을 아주 작은 몸과 떨리는 눈빛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한 평론가께서 꼽으는 이 영화의 명장면, 명대사 어떤 거 들 수 있을까요? 아빠 오사무가 쇼타 아들 쇼타와 나란히 누워서 사과를 합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를 붙잡아 와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를 붙잡아 와서 미안해. 예. 예, 아주 복합적인 의미죠. 예. 어떤 아빠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네 아빠라서 미안해, 또는 너를 낳아서 미안해. 그런데 이 어느 가족의 아빠는 너를 붙잡아 와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예. 쇼타가 붙잡혀 준 거야, 붙잡혀 준 거야. 대답을 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둘이 버스 정거장까지 걸어가서 쇼타 혼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돌아볼 때 그 대사와 느낌이 먹먹하려고 하는데 어린 유리가 혼자 베란다를 내다보는 장면으로 연결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예.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깊은 울림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예.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 빈곤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 예. 정말 뭐 꼭 봐야 할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 어느 가족을 꼭 봐야 할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예.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가족이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를 항상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정상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 내 폭력, 그리고 비정상이라고 소외된 그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얘기할 때도 감동을 받았고, 예. 오늘 지금 노회찬 의원님의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예전에 그 딸이 있는데 예. 그 딸이 대학교에 특례 입학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로 굉장히 홍역을 치르신 적이 있습니다. 예. 노동운동을 하면서 만난 부인분과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노회찬 의원님께서 이렇게 트윗을 날리셨습니다. 그렇게 속썩이는 딸이라도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언지,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정말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돌아가셔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슬픈 얘기, 글쎄 가족이라는 게 또 그렇게 또 슬픔이 있고 또 거기서 찾아지는 또 가족의 그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아유, 이한 평론가님 오늘 날이어가지고 예, 또 많이 이제 슬프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스튜디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예, 지금까지 영화공간 주한관장 이한 영화평론가였습니다.